안녕하십니까. 비올로지스타의 앵무새 박사 심용주입니다. 제가 이제 6강에서, 5강에서는 특정한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인 반성이나 우성, 열성 유전의 경우에는 가급적 근친교배를 피하지라, 이게 핵심이고, 선택적 특질과 같은 유전자의 경우에는 선택적 특질과 같은 유전자의 경우, 이제 그 유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수준의 근친교배를 할 수밖에 없다, 해야 된다. 다만 아웃크로싱을 통해서 적절히 중간중간에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6장에서부터 이제 말씀드릴 것은 각각의 돌연변이, 뭐 블루, 파블루, 이노, 뭐 이를테면 등등에 대해서 뭐 라임, 신라몬, 뭐 많은 게 루티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1차 돌연변이, 1차 색상 돌연변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블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블루 뭐 간단합니다. 블루 청색이죠?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글씨를 좀 못 써서 네. 워낙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도 제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뭐 판서가 됐건 일반 글씨가 됐건 뭐 엉망진창인데, 나이가 들면 글씨가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니까 더 개판이 되더라고요. 더 쓸 일이 없으니까 계속 컴퓨터만 쓰고. 네, 블루 청색인데, 이 블루 유전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유전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거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블루 유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앵무새가 보통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초록색인 경우가 많죠. 초록색. 근데 이 초록색은 뭡니까? 초록색 색소를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고 했죠. 황색과 청색의 두 가지 색깔이 합쳐져서 저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브라질의 지카 바이러스가 뭐 어쩌고 난리라고 한 곳인데, 실제로 저는 상파울루에 살고 있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카도 지카지만 지카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는 황열병입니다. 황열병으로 매년 뭐 말라리아도 마찬가지고, 그거 말고도 뭐 다양한 댕기열도 그렇고 열대성 질병들이 있다 보니까 모기에서 전염되는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하지, 당장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머리가 더 작아질 일도 없고 이미 많이 크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카 바이러스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황열병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황열병 걸리면 죽거든요. 뭐 지카도 죽는다고 하지만 황열병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블루는 무슨 유전자냐? 블루 유전자는 요 두 가지가 합쳐서 황색과 청색이 합쳐져서 초록색이 되는데, 얘를 날려버립니다. 황색 색소의 생산을 막습니다. 황색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전체가 다 황색 계열입니다. 그럼 그런 색깔이 다 없어진다. 돼지꼬리 날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청색만 남죠. 따라서 초록색이 아니라 청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블루 유전자의 기본적인 기작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초록색이 예를 들어서 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보통 28 패러킷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찾아보십시오. 28 패러킷이 뭔지. 한국어는 뭐 딱히 이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본 이름 갖다 쓸 수는 있겠지만, 이 28 패러킷 같은 경우에 원래 그 해당 품종 자체가 다양한 톤의 초록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원래 그것의 바탕이 되는 황색과 청색도 다양한 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황색이 날아가면 드러나면 이제 푸른색으로 바뀌는데, 전부 다 한 가지 색깔이 솔리드 푸른색이 아니고 다양한 톤의 색조의 푸른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디언 링넥 같은 경우에 아주 진한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아주 진합니다. 올리브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합니다. 그 이제 인디언 링넷의 블루 돌연변이는 역시
파란색이 거의 코발트 이런 색깔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짙은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즉 원래 그 개체가 그 종이 노말 종이 가지고 있는 초록색의 톤이라든지 베리에이션에 따라서 블루 돌연변이도 그러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블루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다른 컬러 돌연변이하고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가치가 있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아름답죠. 초록색도 아름답지만 초록색은 워낙 많고 일단 앵무새의 대부분 초록색이니까 파란색 아주 아름답죠. 심지어는 이제 한국에선 뉴기니아라고 불리는데 그런 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앵무새 공부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뉴기니아라고 하면 속된 말로 쪽팔리는 겁니다. 망신스러운 거죠. 그 뉴기니아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해외에서는. 그 아이의 학명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영명, 영어 대표명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클레터스 페럿이죠? 이클레터스. 이 이클레터스 페럿 같은 경우에는 뉴기니아가 아닙니다. 그런 쪽팔린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앵무새 공부하시는 분들이. 앵무새 자칭 매니아라는 분들이 뭐 일본어로 무슨 아까보당이 어떻고 고사쿠라가 어떻고 뭐 사자나미가 어떻고 이런 거 보고서 안쓰럽습니다. 그럼 뭐 예, 60년대, 50년대 태어난 그 당시 얘기도 아니고 한국 동란 이후에나 뭐 그랬을까. 요즘 누가 그렇게 일본어를 쓰나요? 만국공통어인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아예 좀 더 고매한 라틴어 학명을 쓰시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보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생물학 공부를 할 때도 저는 생물학 전공은 아닙니다만 생물학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종명은 학명으로 처리됩니다. 거기에 부기로 영명을 하기도 하고 학명까지는 좀 어렵다 라틴어니까 그런데 영명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실제로 수많은 다른 컬러들하고 결합해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듭니다. 요거하고 비슷한 걸로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 하면 파블루라는 개념인데 파블루는 저희가 좀 이따가 설명을 바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파블루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크리미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록색 컬러의 색상에서 블루 돌연변이는 황색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런데 파블루는 황색을 완전히 날리지 못하고 일부를 남깁니다. 네, 그래서 백색, 예를 들어서 청색이 없는 개체다. 황색만 있는 개체다. 뭐 일단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노, 루티노가 있겠죠. 루티노 개체에 블루가 결합되면 뭐가 됩니까? 이노가 됩니다. 이노와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루티노는 노란색 색상만 남아있는 건데, 색소만 남아있는 건데, 이 이노가 들어가면 블루가 들어가면 노란색을 날려버리죠. 그러면 흰색, 즉, 실질, 화이트.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노와 비슷한 결과물이 나옵니다. 다만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빨갛지 않죠. 눈이 검었죠. 저희가 코카텔, 왕관앵무에서 통상 보는 화이트 페이스. 그 화이트 페이스가 대표적인 이노 블루입니다. 블루 이노입니다. 화이트 페이스는 절대로 알비노가 아닙니다. 알비노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설명이 들어야 됩니다만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화이트 페이스가 대표적인 이노 블루 이노 블루입니다. 블루 이노라고 하셔도 되고 이노 블루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사자남이라고 알려져 있는 리니어레이티드 페러킷. P는 페러킷을 말합니다. 리니어레이티드 페러킷에 있는 크리미도 그렇게 쓰나요? 여기다 EA를 쓰나요? 크리미노 같은 경우에 이게 대표적인 파블루 이노 개체입니다. 크리미노는 말 그대로 이노가 아니라 크림색이 도는 이노죠. 왜냐하면 블루가 들어간 게 아니고 파블루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루티노하고 이 크리미노는 뭡니까 결국은 루티노하고 파블루의 좀 보시죠. 결합물인 겁니다. 루티노하고 파블루가 결합해서 나온 것이 크리미노가 됩니다. 그럼 크리미노를 만들려면 루티노 개체하고 파블루 개체를 결합하면 그 중에 특정 비율로 크리미노가 나오겠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면 이제 얘기가 힘들죠. 앵무새를 키우지만 앵무새를 알지 못하는, 앵무새를 데리고 있지만 앵무새가 뭔지 모르는, 앵무새를 새끼는 열심히 낳는다고 하지만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초록색 개체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황색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왕관행무 같은 경우에 왕관행무에는 청색이 없죠. 네? 청색이 아예 없고 대신에 노란색 계열과 황색 계열과 백색 계열만 있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블루가 들어간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는 그게 이제 회색화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황색이 회색화.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블루라고 부르고 이 정도가 되겠고, 예를 들어서 노멀 개체하고 블루 개체하고, 블루 개체는 이 블루는 아까 말씀드린 반성이 아닙니다. 네? 그냥 열성 유전인데 블루 개체하고 교배하면 요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멀인데 블루 보인자인 개체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걸 갖다 이제 유전형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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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노멀을 의미하고 정상 유전자를 의미하고, 이거는 여기 이제 블루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블루 돌연변이 유전자 열성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잘 보이시나요? 요 둘 사이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저희가 퓨네스퀘어 해봤죠?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비인 개체가 100%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는 수컷, 이게 암컷, 이렇게 염색체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쌍을 지으면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결국 라지 B와 스몰 b, 즉 B, 블루 보인자인 표현형은 노멀인 개체가 100%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건 쉽죠?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멀 개체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책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인자인, 블루 보인자인 노멀 개체와 어디가 암컷이 수컷이 관계없습니다. 보통 여기를 이제 수컷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암컷이라고 하면 플러스 블루 표현형 개체. 여기 교배하면 뭐가 나옵니까? 퓨네스퀘어 만들어 보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나이가 이제 거의 44대 가다 보니까 아직은 만 38인데 한 일주일 있으면 한 열흘 있으면 만 39이 됩니다. 이미 한국 나이는 40입니다. 네. 만 살 가서 생겼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해하면 염색체별로 이렇게 되죠. 이거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라지 B, 스몰 b. 얘는 노멀인 블루 보인자인 노멀. 여기는 스몰 b, 스몰 b. 얘는 블루. 당첨. 요거는 위와 마찬가지로 라지 B, 스몰 b. 블루 보인자인 노멀 개체. 여기는 마찬가지로 또 스몰 b, 스몰 b. 당첨. 함수 관계없이 50%는 블루 표현형. 나머지 50%는 블루 보인자인 노멀 개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으로 블루까지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파블루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는 사진들이 책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제 강의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고 사진을 감상하시고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국내 유일의 이제 앵무새 유전학 책입니다. 앵무새 유전학을 만들어낸 비올로지스트의 대표 신용주 박사였습니다.